네,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리아 빅차트 역시 박근호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박 파트너께서 준비하신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3,800선 무소불위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3,800이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4,000이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5%? 네. 그렇잖아요. 예. 일단 정부 바뀌고 나서 3,000 올라가고 3,500 올라갈 때 4,000선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진짜 갈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사실 좀 먼 얘기처럼 들렸죠. 사실 저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박수를 진짜 한번 치고 싶습니다. 근데 좀 어제 삼성전자는 일단은 그 납부 때문에 좀 약간 매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약간 쉰 것 같고, 네.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수가 하이닉스만으로도 상당히 좋게. 그러면 네. 뻗어줘서. 그리고 어제는 다른 주도주들이 좋았어요. 조방원전들이 다 좋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메인 주도주가 조금 탄력이 조금 떨어져도 다른 주도주들이 기존 주도들이 좀 받쳐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3,800을 뚫었다는 게 더 그렇죠. 의미가 있을 수 그 얘기도 있습니다. 해볼 수가 있고, 어제 또 외국인이 사실은 코스피는 좀 팔았거든요. 물론 네, 맞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매도 규모가 좀 줄긴 했는데, 저는 오후장 어제 저희 그 마켓나우 일부 진행 마무리할 때 이렇게 가면 또 오늘 외국인이 5, 6천억 이상 팔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마감할 때 다시 보니까 의외로 네. 순매도는 했는데 매도 규모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보니까 1시 정도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매도를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기관이 매수가 좀 잘 들어왔던 날이었던 어제는 것 기관 같습니다. 주도의 장이었습니다. 자, AI 수요 훈풍, AI 로봇주 장중 껑추. 예, 로봇주들이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로봇주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좀 크다 싶은 종목군들 레인보우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두산이나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보다도 좀 약간 2선에 있는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로봇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레인보우나 두산이나 많이 갖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간에 2선, 3선에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휴림이나 아니면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가면서 상당히 좋았고, 일단 오늘 아까 이제 방금 방송하기 전에 아마 체크해 봤을 때 시초가는 그렇게 좋게 뜨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봇주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때 망설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약간 고정관념이지만 할 수도 있지만 펀더멘탈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펀더멘털이 높아도 한마디로 밸류가 높아도 너무 높기 때문에 퍼도 엄청 높고 너무 높죠. 그래서 일단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은 굉장히 높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꼭지에서 물려버리면 사실 로봇 산업은 계속적으로 커 나가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로봇주는 굉장히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또 썩 세지는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세게 걸렸으니까 로봇 관련주 분들 앞으로 좀 더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어제 양승윤 그 로봇 관련한 애널리스트, 어제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나오셔서 물어봤어요. 실체가 있는 로봇주가 당신은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네. 양 의원한테 여쭤보니까 양 의원이 아직까지는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감인데 네. 사실 어제 오른 이유는 이제 국민성장펀드에서 한 150조 정도 되는 펀드에서 2조 원 좀 넘게 이제 단계적으로 투자를 글쎄요.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모멘텀을 움직인 건데 일단 어때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사님이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실체가 없고 기대감만 있는데 네. 주가는 또 굉장히 세요. 근데 과거와 다른 거는 이게 한 1, 2주 가다가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돌아가면서 순환매도 나타나고 마치 조선주들이 조선 사사에서 기자재주로 이렇게 순환매 도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봇주 중에서도 사실 좋은 주식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 극소수지만
뭐 액추에이터나 뭐 감속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말씀 계속 드리고 왔어요. 뭔가 차이나 있었지. 그 예.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미국, 중국 관세 전쟁 때문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실 전 세계 로봇 6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중국에 네,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기업들만 골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면 나는 한 20-30% 수익률을 노리겠다. 우리나라 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로봇 피지컬 AI 성장이 앞으로 2년, 3년 갈 거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로봇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차이나 네. 로봇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캠트로닉스, 예, 유리기판 두 회사가 유리기판 하죠. 네. 합작법인까지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밀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라 오늘 제가 봤을 때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 그럴 같은데 거예요. 요거를 네. 한번 이슈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뭐 이따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예, 어제 중동 긴장 재고죠. 그러니까 가자 쪽의 상황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전투가 벌어지고 하니까 국내 방산주들이 동반강세를 보여서 어제 방산주 좋았어요.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좋지는 않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또 뭐 휴전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 오른 것을 보면은 사실 막 5%, 6% 혹은 뭐 7, 8%까지 오른 기업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정도는 증권가에서는 실적은 한화에어로 근데 현대로템 중심으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게 업황이 뭐 굉장히 좋고 뭐 이런 걸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컨센이 굉장히 좀 약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적정 수준이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시장 컨센이 그렇게까지 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그 정도 실적들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좋긴 워낙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인들 사재기 열풍의 화장품 수출의 역대 최대. 맞아요. K뷰티. 네, 3분기까지 이제 화장품 수출이 85억 2천만 불 정도 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1, 2, 3분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건데 4분기가 화장품의 최대 성수기가 이제 뭐 선크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름인 것 같지만 네. 겨울에 성수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뭐 좋고 내년까지 어떤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분석인데 최근에 좀 많이 처졌고 어제는 좀 주가도 잘 안 올라요. 네, 어제 뭐 조금 분위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와 화장품을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을 네. 전혀 주지를 못하고 있기 왜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이제 눈길 너무 포커싱이 세죠? 맞춰주고 있는 종목 업종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선으로 좀 밀려나 있는 네. 상황인데 뭐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반등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일부 ODM 종목들 그 3분기 실적 전망 나온 리포트들을 보니까 조금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또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사님, 우리 파트너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시장에 관심은 없지만 워낙에 데이터가 좋은 종목들 지난번에도 파트너님 한번 차트를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조용할 때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또 올라올 때 그거를 좀 누리시는 그런 뭐 투자 전략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삼성전기 캠트로닉스 한번 가보죠.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좀 꼽아봤는데요. 삼성 이제 내용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기 유리기판 사업 확대에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을 하는데 캠트로닉스 말고도 다른 후보군들이 있긴 한데 캠트로닉스가 가장 유력하게 지금 낙점이 됐다라고 이제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캠트로닉스가 워낙에 이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그렇죠. 않은데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2천억 원 정도로 이제 조인트 벤처 어떤 그 처음에 스타트를 했을 때 반반씩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기가 주식을 50% 플러스 한 주,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캠트로닉스가 갖고 가는 어떤 수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캠트로닉스가 그러면 1,000억 원 정도를 과연 조달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캠트로닉스도 연매출은 뭐 5천억이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익이 네. 그렇게까지 천억 원을 제가 봤을 때 만드는 건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걸 여기다 다 쏟아 부어버리면
이제 운영 자금이나 개발 자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 등을 투자 유치를 검토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인트 벤처를 위해서 만에 하나라도 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유상증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 커지겠습니다만은 켄트로닉스 쪽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오피셜로 밝힌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뭐 투자 유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 요게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일 좋죠. 이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돈이 있는 데들은 많으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 삼성전기하고 켄트로닉스하고 둘이 합작을 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 회사가 나중에 유류기판 관련해서는 지금 자 SKC 쪽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네, 라이벌 구도, 경쟁 구도가. 지금 삼성전기가 이 조인트 벤처 만드는 이거 바로 SKC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뭐 지금 혹시라도 뭐 격차가 좀 있다고 치면 그걸 따라잡긴 확실히 빨리 따라잡을 수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거 괜찮게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음 좀 가볼까요? 켄트로닉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뭐 왜 이제 삼성전기 켄트로닉스를 찜을 했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공정 내재화가 이제 잘 돼 있다. 이제 TGV 이제 뚫는 기술, 그다음에 습식 식각. 이 켄트로닉스가 원래 그 삼성 디스플레이 그 식각을 전담해서 하는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AOI 검사. AOI는 일단은 오토매틱 옵티컬 인스펙션인 것 같은데 자동으로 광학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CMP는 이제 평탄화하는 평탄화 작업하는 거. 이게 이제 다 이제 켄트로닉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성전기가 굉장히 매력 있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켄트로닉스가 최근에 피그미아 이게 사실 내용이 좀 어렵는데 파트너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살짝 있어요. 그거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한번 내용도 보죠. 피그미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포토레지스트 원재료거든요. 포토레지스트가 되기 전에 만들기 전 재료가 이제 피그미아라는 물질인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약자기 때문에 좀 굉장히 깁니다. 그냥 피그미아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일본산을 많이 썼는데 일본산은 4N 이제 99.99의 순도를 갖고 있고 4.9. 네, 그렇죠. 4.9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켄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5.9을 5N을 구현을 해서 이걸 지금 그 공장을 어디다 지었냐면은 평택에다 지었어요. 평택에다 지었다라는 것은 뭐 어디와 관계가 있다는 거 굳이 뭐 굳이 얘기하시죠. 뭐 그렇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켄트로닉스가 자체 개발을 해서 일본 거보다 더 좋게 그래서 지금 삼전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장을 2배 정도 증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켄트로닉스는 이 유리기판 요 이슈도 있는데 피그미아 이슈도 좀 있네요. 이것도 근데, 상당히 그거에 대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효과, 뭐 좀 약간 시쳇말로 빨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건 아직 많이 받고 있지 않은데 그걸로 인해서 저는 실적은 뭐 상당히 좀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켄트로닉스가 삼성 디스플레이 식각 전담이기 때문에 그 애플 폴더블 폰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도움이 될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켄트로닉스가 폴더블 폰 관련해서 뭔 역할을 해요? 켄트로닉스가 없으면 애플이 이 플렉시블 그를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플렉시블 OLED를. 무조건 켄트로닉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켄트로닉스 기술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켄트로닉스 일단 이 뭐 CMP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 맨 윗부분을 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삼성 디스플레이 모든 식각은 켄트로닉스가 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이 애플 거를 만들면 켄트로닉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켄트로닉스는 오랜 협력 업체고 그러니까 잘 아는 회사고 경영진들끼리도 잘 알 거고 이 회사의 실력도 잘 알 거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향후에 어쨌든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유리기판 사업을 켄트로닉스랑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 두 회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테니 또 다른 협력사들이 또 필요할 거고 이 협력을 어떻게 이 합작 법인을 하겠다라는 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수직의 어떤 협력 구조잖아요. 너네는 우리한테 납품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일부 삼성전기가 켄트로닉스 지분을 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둘이
반반을 해서 합작회사를 만든다는 거니까 이거는 좀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제 수직보다는 이제 수평적인 어떤 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좀 테마가 분다라고 하면 캠트로닉스가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또 바람이 한번 또 불 때가 됐죠. 뭐 작년 말에도 유리기판주들이 사실 그때도 지금 로봇주만큼이나 실체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 그렇죠, 네. 세게 작년에도 그랬을 때 먼 나라 얘기라고 했었습니다. 예. 네. 사실 그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역시 필옵틱스 T 뭐죠? 그 TSV였나요? 그거 장비 때문에 확 뛰었는데 물론 그 장비도 뭐 개발한 건 아닙니다만 개발한다는 거였습니다만 캠트로닉스도 이름이 좀 가끔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뭐 이름이 좀 확 올라가겠네요. 다음 장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주가 차트인데요. 주봉이고요.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작년 그 하반기 시작할 때쯤 시장 많이 처질 때 빼고는 사실 이 가격을 굉장히 많이 지켜주고 많이 올라는 왔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사실 실질적인 최고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게요.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모멘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유리기판까지 뭐 트리플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시장이 크게 처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시초가 역시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복 호재가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덜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캠트로닉스도 한번 좀 지켜보시죠. 사실 유리기판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도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긴 하니까 역시 이번에도 한번 이 재료를 얼마나 갈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이제 관심주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보죠. 넥스틴이네요. 네, 매번 한 번씩 좀 드릴 텐데요. 넥스틴 이제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기술력 대비해서는 이제 너무 못 올라간 상황인데 제가 이제 저희 시간 말고도 이제 오후 시간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제 특별한 재료 없이 오후장에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무엇을 만드는 기업이냐면 전 세계에서 전공정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가장 탑 플레이어는 이제 미국의 KLA가 네. 이제 탑이고 그다음에 캠텍이라는 곳이 있는데 넥스틴은 캠텍을 뭐 완전 무시를 하더라고요. 우리랑 비교할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광학 기술로 이제 이 웨이퍼를 검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HBM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썼던 캠텍이랑 이 온투 장비를 다 걷어내고 이 넥스틴의 크로키 장비를 100%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HBM 관련돼서 그동안 모멘텀이 좀 적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앵커님 그 미술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막 움직이는 물체나 어떤 뭐 사람의 특징만 잡아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을 크로키라고 하잖아요. 크로키. 이 장비 이름이 장비 이름이 크로키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2배, 3배 정도 빠른 어떤 검사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쁠 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웨이퍼를 이제 깍두기 모양으로 형태로 다이싱을 하면 몇백 개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잘못돼도 뭐 몇억 원짜리 그 엔비디아 그 AI 그 칩이 다 쓸모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크로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싱을 했을 때 이 네 면에 크랙이 생기는데 그걸 위에서 광학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장비라고 어떤 넥스틴은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일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공정 특히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수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텔이 지금 이 넥스틴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에도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샘플이 공급이 돼 있는데 하이닉스에서 이미 하이닉스가 넥스틴 장비만 쓰는데 컬 테스트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컬 테스트를 하긴 하더라도 하긴 하니까 훨씬 짧게 끝나게 수도 있죠. 그다음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뭐 컬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좀 인텔도 이걸 쓰겠다라는 거고. 네, 인텔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비가 바로 이 넥스틴 장비고요. 지금 10월 전후에서 이제 중국 쪽 매출이 80% 넘기 때문에 일단 왜 중국 쪽 매출이 늘어났냐 하면은 일단 미국산 장비들을 어떤 중국 쪽에 어떤 그 뭐 수출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이런 제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신해서 이제 넥스틴이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시 공장이 이제 10월 전후에서 완공이 될 예정인데 상당한 퍼포먼스가 예상이 되고 뭐 낸드에서 일반 D램까지 검사 장비를 풀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이라 뭐 매출은 뭐 사실 뭐 그 시가총액이 지금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이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 거의 50%에 육박하는 기업이에요. 50%의 영업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안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 P는 굉장히 좋은 건데 Q가 조금 아쉽네요. 네, 앞으로 굉장히 좋게 26년도, 7년도 굉장히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가 된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근데 삼성전자, 마이크론 여기도 들어가요? 퀄 테스트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샘플이. 그러면은 하이닉스 이미 다 장악을 했고 네. 인텔도 좀 얘기가 되고 네, 있고. 인텔은 오히려 넥스틴에 그 먼저 이제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넥스틴 장비를 좋아하는 자기들이 거죠. 먼저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삼성과 마이크론도 공급이 샘플이 공급이 돼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공급된다고 수주가 되는 건 아닌데 하이닉스에서 저렇게 검증이 다 끝난 거라면 역시 여기도 그렇게 되면은 뭐 다 들어가는 거네요. 상당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대표 되시는 분이 KLA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넥스틴을 만드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좀 간단히 뭐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언론 이제 이거는 이제 보도. 최근에 나온 그 넥스틴의 언론 보도인데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 인텔과 협력해서 3D 검사 장비 개발 업계 최초, 그다음에 하이닉스 넥스틴 HBM3 검사 장비 양산 발주 수율 확보 주력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타이틀을 뽑아왔는데 한번 좀 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많이 안 올랐다는 게 지금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들 많으니까 장비 차주 중에 여기도 이제 기사로 나와 있듯이 삼성, 마이크론, 인텔의 샘플을 납품했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봉 그러게요. 차트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저점일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9월달 전후해서 오르고 나서 지금 N자형 패턴 연속으로 오르면서 이제 고점을 뚫는데 어제 아무런 그 재료가 없었는데 장 막판에 파이팅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랐는데 상당히 관심 있게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조정을 기다려도 되고 저는 한번 좀 푸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외국인은 좀 줄고 네. 기관은 사고 네, 갑자기 확 사네요. 기관이 어제 좀 다이나믹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좋고 뭔가 확장성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는 뭐 그러면 시총은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반도체 장비 업체. 게다가 이제 후공정 쪽, 테스트 쪽이고 뭐 웬만한 데 다 들어가고. 전공정 테스트입니다. 전공정 테스팅이에요? 네, 네. 후공정 테스팅이 아니라 네. 이렇게 좀 되어 있다.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우리 그 밴드 한번 또 좀 밑에 좀 나오네요. 네. 오늘도 8시 45분. 네. 이제 오늘도 둘째 날. 어떠셨어요? 어제 네. 첫째 날은? 여기 이제 제 컴퓨터가 아니라 좀 약간 버벅였는데 지금 이제 밴드 QR 코드 나오는데 이거 찍고 들어오시면 혹은 뭐 네이버 밴드 네. 제 이름 바꾸는 치셔도 되는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증권 사이트를 여러 군데 안 돌아다니셔도 될 정도로 꼭 읽어보셔야 될 자료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밴드에만 오셔도 시장 돌아가는 거 다 아실 수 있고 오늘 8시 45분에 로봇, ESS, 그다음에 반도체 제가 이제 생각하는 3선 주력주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좋은 방송 하시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